오늘도 괜히 뜨거운 주제를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럽게 드네요. 야, 진짜 뜨겁긴 뜨겁네요. 교육 얘기 논란도 많고 또 생각도 다 다르시니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를 수 있고요. 오늘은 어떤 사안을 전달함에 있어서 네. 그 전달하는 분의 생각이라는 게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어떤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저희가 굳이 의미를 두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검색도 하고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저는 진짜 하여튼 공부가 많이 됐어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네. 하여튼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구나.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우리의 사회적인 프로세스를 네.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정하면 음. 그때 그것처럼 음. 부동산 양도세처럼 이거 한번 정하면 10년 동안은 절대 안 건드린다. 한 30년 동안 절대 안 건드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 만든 사람은 그래놓고 빠지고 뒤에서는 또 득감당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두 번째 인터뷰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과 함께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놓치고 있었던 해외 주요 미디어들의 주요 기사들 정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분위기를 좀 식혀주십시오. 다른 나라 이야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오신 뉴스는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전달하기는 했어요. 네. 유럽의 요즘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올겨울에 추우면 더 난리 날 거다. 그런 건데 근데 오늘 갖고 오신 내용은 도대체 유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유럽의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뭔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제가 기사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네, 지금 유럽 가스 부족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사인데요. 네. 이게 보면 공급 부족과 불안정한 수입에 그 과잉 의존하는 것이 기록적인 가격을 만드는 이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유럽이 지금 에너지난이야, 이런 가스가 모자라 하는 거는 뭐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만들었느냐. 있는지 그런 예. 거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사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유럽이나 영국에 살고 계시다면 지금 집안을 10월 기준으로 집안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5배는 더 올랐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5배. 5배.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그 평상시에 평년 대비 수입하는 양의 한 절반도 못 들여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로 통지서 받으면 예. 5배가 더 많게 나오고 있다. 예.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다. 5배면 좀 저항이 그렇겠네요. 있겠네. 그렇죠. 우리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나오다가 이번 달은 100만 원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네. 저항이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지금 부과받았어. 이런 생산도 줄었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유럽이 그 생필품인 가스를 외부에서 너무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고민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빠졌느냐 하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쭉 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그런 네. 거죠. 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자.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항의해라. 그렇습니다. 네. 예. 풍력이나 일단은 태양광 같은 그런 청정 에너지의 전환이 일단 그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버려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는 있어요. EU에서. 무슨 얘기죠 이게? 이게 친환경 정책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태우면 어떤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깨끗하고 조금 가스가. 더 낫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유럽 이 언론에서는 그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연료,
어떤 브리징 연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를 네,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를. 다 그걸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근데 당장 아. 풍력이나 태양광을 막 생산해서 이거를 수요 공급을 딱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그 많은 국가들이 천연가스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석탄 쓰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자동차 매연은 끔찍합니다. 우리 없앱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 힘드니까. 자전거가 불티나는 거지. 자전거 오토바이들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요는 늘었는데 음. 어떤 영국 비롯해서 뭐 유럽 국가들이 어쨌든 넷째로 목표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세운 이상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이거 뭐 한 30년 뒤에는 이거 쓰겠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따라잡아주지 가스가. 못하는 거죠. 천연가스가. 음. 네, 지금 천연가스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스 공급량이 10년간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 가스의 공급량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양도 적어지고 예. 수요는 많아지고 과도기적 연료로 갈아타 쓰려는 국가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 조금만 수급이 뒤틀려도 가격이 크게 확 오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음. 두 번째는 그 유럽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유럽의 시도들이 결국엔 자충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 국가들이 그 중국과 인도 같은 그 아시아 국가들에게 친환경으로 가자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나라들이 알았어, 그럼 우리 석탄, 석유 안 쓰고 천연가스 쓸게 이렇게 했더니 유럽으로 오는 천연가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들도 어쨌든 수입을 해서 사다 쓰는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료 전환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에 받는 천연가스가 줄어들고 중국, 인도 보고 탄소 좀 줄여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도 가스 쓸게.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지금 미국과 카타르에게 받는 그 LNG가 있는데 이걸 두고 결국은 유럽하고 경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진 그래서 거예요. 비싸지고 있다. 네, 부족하고 그리고 있다. 중국이 지금 1년에 한 1,500만 가정에 그 천연가스 관을 새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매년. 네. 1,500만. 근데 이게 매년 1,500만이면 뭐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의 그 수요가 매년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중국의 겨울이 추워지면 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들이 괜히 중국을 압박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천연가스라는 친구의 또 안 좋은 점이 또 한 예. 가지가 있는데 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더운 여름이 된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1년 내내 수요가 거의 일정한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죠. 네, 북반구가 겨울일 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전체 소비량의 한 40%는 예.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겨울철 겨울에. 난방으로 쓰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몰려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스윙 공급이 되게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급 원천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급 원천이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유럽의 가스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더 불안정한 가격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런 천연가스 공급난이 그러면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이거는 그렇겠죠.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야 그러니까 빨리 태양광 풍력으로 전환을 해야 돼. 이거 지금 빨리 너무 애매해서 그래. 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돼. 그럴 수 있죠. 어디까지 천연가스 브릿지 연료에 의존을 할 거야. 네, 더 네. 빨리 가야 돼. 네. 그런 게 있고 네. 아니면 또 하나는 야, 친환경 하자고 보니까 지금 이런 천연가스 부작용이 가격 있다. 오히려 더 오르고 지금 굉장히 피곤해졌잖아. 그렇죠. 친환경 하지 마. 이런 여론이 지금 고교 확정자 같은 거네. 야, 고쳐 고교 확정 하지 마. 이런 분도 있고. 네. 야, 이럴 때일수록 빨리 그쪽으로 가야지. 이러니까 자꾸 불편하잖아. 그럴 네, 수 그래서 있죠.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럽 내에 그런 논쟁이 붙고 있다. 저도 이 포인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그 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아유 모르겠어
저것도 뭐 닥치고 그냥 생각해 보자로 갈 건지는 아마도 이번에 천연가스 비싸고 하니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여론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사실은 다들 친환경으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 선언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다들 안 하는 나라들이 태반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가겠다고는 했지만 음.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뭐 앞으로 30년 후에 뭐 넷째로 하는 거를 네. 30년 후에 뭐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네덜란드에 그 유럽 최대 가스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 잠깐만 보실게요. 화면을 보면 여기가 네덜란드에 있는 그로닝겐이라는 지역에 이 가스전이 있는 동네예요. 이 오른쪽에 동네살. 그냥 시골인데? 동네살. 남. 이건 뭐지? 남은 뭐지? 저 동네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보통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공급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는 좀 천연가스 추출을 더 하고 여름에는 덜 하고 이런 네. 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덕분에 다른 가스전들이 1년 내내 마음껏 자유롭게 생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스전 지금 여기는 좀 허허벌판 같이 보이는데 이 주변에 사는 집들이 뭐 집이나 시설들이 뭐 네. 수십 년 전부터 지진을 겪어왔대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진을. 이 동네가 하필 네. 유독 네,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거 가스전 때문이라고. 가스전을 땅을 해서 막 추출을 많이 하는 추출하니까 상황에서 밑에서 자꾸 집안이 가스 흔들리는 거 빼니까.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네. 가스전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량 줄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는데 1991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이 1,300건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올 만한 가스전 거예요. 때문일 가능성이 높네. 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정부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래 한번 생산량 줄이기 시작하자 해서 네. 이 점점 폐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가스도 생산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그러니까 가스 안 그래도 상황이 그런데 유럽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으면 가스 ETF를 사두는 건데 오르고 나니까 이런 이유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었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을 쌓기 위해서 잠깐 뭐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이런 네. 비슷한 사례가 영국에도 있었어요. 예. 이 영국에서 그 북해 유전에서 기름이 되게 펑펑 나니까 예. 한 3년 전에 야 우리가 이제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가스전을 이렇게 그 공간을 좀 폐쇄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단이 나버렸네. 이사단에서 15일치 가스를 원래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었던 영국이 네. 지금 이 석유를 북해 유전을 믿고 네. 가스전을 폐쇄하는 바람에 5일치밖에 15일치 했던 걸 5일치밖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럽 중에 가장 낮은 저장 용량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럽 대륙 자체가 그 러시아 국영 회사인 그 가즈프롬이라고 네. 하는 그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 있거든요.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네. 거길 통해서 전체 가스의 한 3분의 1 이상을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 같은 그 주변국에서 러시아 이 가즈프롬이 약간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뭔가 좀 이상해. 신뢰성에 좀 의심이 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 간의 장기 계약으로 이미 체결된 양은 잘 줬대요. 잘 줬는데 지금 유럽이 아무래도 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내줘. 우리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러시아 나름에도 지금 전골 시켜 먹었는데도.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도 지금 모스크바 그 자체 생산 시설에 다 더 채워 넣어야 돼. 네. 더 채워 넣는 게 우선이고 우리도 지금 내수 생산 조금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코가 석자야. 우리부터 먼저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유럽 지금 에너지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와 러시아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거죠. 러시아도 실제로 부족한지도 모른다. 그렇죠. 러시아만이 알 수 있는데 네. 이런 여론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는 했어요. 결국에 시장 확대 공급 고민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시장 공급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노드 스트림 1 말고 2를 지었거든. 근데 이 2를 유럽 너희 국가에서 빨리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질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런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어떤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한다. 네. 이런 얘기를 또 받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9월에 완공되긴 했어요. 근데 네. 유럽이 어떤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이거를 무기 삼아서 좀 영향력이 너무 커질까봐 지금 아직 개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되고 있고요. 또 근데 러시아가 요거 말고도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 노드스트림 1, 2 외에 네. 시베리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원래 중국으로 하나가 보내는 거? 있었는데 예.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유럽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거 루트를 어떻게 짜볼까 하면서 건설하는 부분을 연구 중이에요. 근데- 시베리아로 보내는 가스의 일부를 또 유럽으로 또 뺀다고요? 네.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빼서 유럽으로도 보낼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만들어진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거를 중국에 보낼까 유럽에 보낼까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럽이 가스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고 이제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본 아니면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야 밸브 잠궈라.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빨리 풍력 태양광을 더 많이 만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야 되는지 네. 아니면 저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뭐 석유 석탄이라도 유지는 해놔야 어느 날 러시아가 잠궈 놓으면 내가 이럴 줄 알고 풍차 만들어놨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은 안 나더라도 군인은 수십만 명 유지시켜야 되는 것처럼 네, 이런 네. 상황이면 비상시에 돌릴 수 모르겠네.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하여튼 유럽에서는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저런 말씀하셨던 대로 신재생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부메랑을 맞았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유럽이 그동안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진 게 그동안 이렇게 너무 경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좋았는데 이 기후 변화부터 모든 기후 변화 이슈는 다 유럽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국경세도 만들겠다. 우리가 뭐도 하겠다. 유럽이 먼저 딱 선을 그으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쨌든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언급하신 부분 중에 유럽 국가에서 실제로 이게 참 이게 대안일진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가스 공급 부족에 자기네들도 지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참다 못한 유럽 10개국 그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16명 모여서 공동 기고문을 하나 냈어요. 예. 뭐라고 냈냐면 우리 지금 에너지 공급망 엉망이 됐고 유가도 오르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도 너무 높은데 예.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 기고문을 낸 겁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공급은 결국에는 다양화해야 된다. 근데 원자력 발전이 참 저렴하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말까지 유럽 연합의 그 친환경 에너지 분류 목록에 네. 원전을 포함시키자. 그렇죠. 이런 이거- 언급을 했습니다. 탄소는 안 나오잖냐. 네, 그래서 이런 기고문을 언론에도 지금 막 뿌렸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서한 형식으로 이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랑스가 별도로 여기다 좀 더 갔어요. 프랑스는. 프랑스는 왜냐면 원전 비중이 높잖아요. 맞아요. 원전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투자를 하겠대요. 원자력 발전에 10억 유로
그러면 이제 한 1조 4천억 투자를 하겠다. 예. 왜냐하면 프랑스는 원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일종의 수출 모델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그거 자체를 예. 그래서 남은 나라에 이렇게 전력을 이웃 나라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수출하거든요. 지금 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참고차 보시라고 여기 보면 그 프랑스 그 전기료 가격이거든요. 그 전기 French households pay less 네. for 근데 이게 electricity.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아.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가정이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얼마나 전기요금을 덜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근데 프랑스는 거의 전력의 70% 정도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밑에 네. 초록색 그래프가 프랑스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G7 국가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나 다들 높은지 보여주는 편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프랑스 붉은색이 그 원자력이거든요. 예. 프랑스만 유독 높죠. 그러네요. 네, 프랑스는 다른- 원자력 많이 하고 아하. 네.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뭐 풍력이나 네. 그쵸. 진한 파랑색이 거의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다른 국가들은 원자력에 대비해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프랑스는 오히려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정도로 프랑스가 예.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더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프랑스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동물인 것이 원전 더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6개월 전에 했으면 네. 뭐 시대 모르는 소리 저거 하냐고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쟤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쟤? 뭔지 저럴 텐데 이제 가스 가격 올라가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것 같고 전기료가 뭐 답은 없고 5배 올랐다니까. 러시아가 그 밸브 잠그네 만에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야 원자력 어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도 같은 것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 뭐 대체 에너지로 풍력 많이 하는데 풍력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예. 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화면이 뿅. 바로바로 안 나올 네. 수도. 예. 여기 왼쪽에 네.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동그라미 원인데 네. 여기가 이제 그 풍력 발전소가 있는 곳들이에요. 네. 여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되는데 붉은색일수록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데 네. 여기는 지금 움직이죠 사진이. 근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은 바람이 덜 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1월 달, 네. 2월 달 지금 파란색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보이시죠? 바람 안 부는 동네인데 네, 여기 이 4월도 주변에 안 계속 불었다. 바람이 불게 해줘야 되는데 빨간색이 나타나야 풍력이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유럽이 평년 지금 대비 한 저 2배 동네가 수준인데 저렇군요. 파란색은 평년 대비 한 반절 수준이거든요. 8월에 잠깐 바람 불다가 9월부터 또 바람 안 부네. 거의 지금 안 분다는 거를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거 바람 안 부는 것도 우리 저 탄소 때문이라고 그러던 것 같던데 온난화 때문에. 빨리 줄여야 되겠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줄여야. 하여튼 속도가 문제네요. 속도가 음. 애매하게 갈 거면 빨리 가든지.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 유럽에서도 고민이 시작됐고 점점 에라 모르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들이 예. 사람부터 살려두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나온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겠죠. 유럽의 여론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전에 독일의 여론이 그랬어요. 그 난민 받는 거 있죠, 난민. 네. 네. 난민이 어려워서 많이 오는데 어. 이거 우리나라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하면 예. 처음에는 받아야 된다고 했죠. 다. 받아야지. 우리 인류가 음.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이 솔선수범해서 받았잖아요. 빅마마가 됐죠. 그러면서 독일도 야 우리가 보통 이런 나라야. 너희들 유럽 자식들 말이야. 독일처럼 해봐.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가 난민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여론이 바뀌어. 너무 많이 맞아, 들어오기 너무 시작하니까. 많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양쪽이 두 개가 다 들어 있는 건데 탄소에 관한 것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 여론이 바뀌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한 친환경 주식들 그거 어떻게 되느냐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죠. 명확하진 논- 않죠. 아.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하여튼 있습니다. 겨울이 빨리 지나가서 음. 덜 추워야 이 논란이 그래서, 빨리 없어지겠네요.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공급이 원활해지거나 네. 아니면 겨울이 덜 춥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도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투자에도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어떤 게 좀 하나 있습니까? 네, 다른 얘기는 이제 중국 백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다양한 그래프가 예. 있어가지고 함께 예.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긴 기사인데 니케이 아시아 기사거든요. 네. 네, 화면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이게 어떤 그 중국 백신 생산과 수출을 하나의 좀 외교 전략으로 보고 다양한 카테고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여기 제목을 보면 맨 위에 보면 그 중국 글로벌 백신 갬빗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우리 어디 오리지널 그 영화 중에 퀸즈 갬빗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 바둑이나 이런 거에서 수 이런 걸 음. 얘기하는데 그런 글로벌 백신 갬빗 그다음에 생산 정치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선전 라인 맞춘 거죠? 아, 그러니까 어, 이 중국의 백신이 센스가 뭔가 노림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베이징이 뜻이네. 어떻게 그 국제 코로나 예방 접종 드라이브를 형성해 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중국의 백신 국제 정치. 네. 근데 이제 먼저 시진핑에 대한 그 백신 전략에 대해서 예. 이 기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백신을 두고 자기가 이끄는 어떤 책임 정치 그런 권력으로서 만들어낸 글로벌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은 사실 처음에는 그 첨단 기술로 만들어낸 백신에 대해서 좀 보급하는 거를 처음에 좀 꺼렸는데 중국은 오히려 빨리 더 많이 생산해서 이거를 막 뿌렸다는 거예요. 공급량을 급격하게 늘렸다는 거죠. 예. 이때다 인심 쓰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국 인구 접종을 서두르면서도 수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 적극적으로 얘기가 서두른 뭐예요? 생산을 네. 적극적으로 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뿌렸는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음. 그 중국산 백신의 글로벌 수급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핑크색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국내 수급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붉은색은 그 중국산 백신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 빨간색이 중국산 백신 수입해서 맞은 나라. 네. 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네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국은 조용히 그 세계 최대의 코로나 백신 공급 국가가 됐다. 미국, 캐나다 빼고 유럽 빼고 러시아 빼면 다 중국산 다 맞고 중국산 있네요. 맞고 있네. 그렇죠. 이게 숫자로 따지면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9개 국가, 지역 그리고 지역에 약 10억 개의 백신을 수출했대요. 근데 이 중에 5천만 개는 기부를 했고 네. 8억 개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 보내졌는데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점이 예. 가장 눈에 띄는 수출처 여기를 좀 봤더니 예. 그 중국의 1대1로 그 인프라 프로젝트 있죠.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네. 나라들.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케냐, 그다음에 여기 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뭐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 주로 저런 나라들은. 네, 이런 국가들이 참여를 했던 국가들인데 눈에 띄는 그 수입 국가들이라는 거죠. 야. 중국산 백신을 가져온. 그리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거는 지도에서 보이는 하늘색. 요거는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백신을 자급자족하는 국가들이에요. 미국. 예. 여기 알래스카까지 그리고 예. 유럽 있는데 진한 파란색은 유럽이나 미국 백신을 수입하는 국가들입니다. 네. 아, 아프리카들이 미국산 유럽산도 수입하는군요. 미국 네, 것도 그럼요. 받고 아. 중국 것도 받고. 네. 그래서 여기 거 보시면 여기는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그림. 네, 합친 거죠. 그러면 빨간색, 저 색은 파란색 뭐예요? 더하면 보라색은 둘 다 받는 친구. 보라색은 네. 둘 다 받는 거고 현명한 친구들. 파란색은 미국 유럽 걸 받는 네. 애들이고. 아. 빨간색은 오직 중국 것만 받는 친구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 다 섞어서 받는 국가들은 96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겹쳐지는 결국에 모습이 중국이 어떤 국제 여론을 좀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니케이 아시아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그 실제로 중국의 언론 홍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언론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보면은 뭐 여기 맨 위에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불활성화 백신 이게 사백신이라고 하죠. 네. 그 10만 명 중에
중에 6명에 불과할 정도로 부작용이 적고 백신 사고도 드물다. 우리 이런 백신 얘기를 좋다. 하고 있고 CCTV는 시노팜 백신의 입원 예방 효능률이 약 93%다. 그다음에 뭐 신화통신은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 항체는 여전히 엔타이죠 참.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항체는 여전히 90%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국가별로 백신 접종이 자체 수급을 통해서 접종하면서 수출하는 비중인데 중국은 자기네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수출량이 많아요. 수출은 파란색입니까? 네, 수출은 파란색. 노란색은 자국민한테 접종하기 위해서 네.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국민 걸 충분히 다 하고 수출도 많이 한다. 네, 이런 한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출량이 있네 하는 거는 우리가 왜 해외 백신 구매하는 거 말고도 네. 생산, 판매, 유통 네, 별도로 네. 계약하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 그 백신 효능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있는데 네. 네. 이게 사실은 뭐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독감 백신하고 이 백신들이 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그 mRNA 백신과 다른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전문가들이 별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대량 생산도 자체가 쉽지도 않고 예.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사백신 자체는 그 세포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라고 예상했는데 했는데 빨리 조기에 성공을 해버린 거죠. 중국의 아니 백신. 근데 저는 중국 백신은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믿을 수 있냐 없냐 해서 중국 백신을 승인 안 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하여튼 중국은 코로나 감염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믿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기본적으로 불신한다면 다 부신해야 돼. 다 부신하는 부신하는 거고. 뭐 이거는 동네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다. 예.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네. 예. 그런 예. 그래서 뭐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백신 효능이 서양의 주요 예방 주사보다 낮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입원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명 구할 수 있다. 최고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유럽에서는 뭐 선진국 중에서는 어떤 백신으로 인정한 승인한 국가가 10개 미만이죠. 중국 백신을.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하고 어떤 나라는 안 하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죠? 이건 객관적인 사이언스인데. 네. 그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에 수입하는데 네. 제가 아는 분하고 통화해 보니까 중국 백신 서로 안 맞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순서대로 하는데 넌 중국 백신 안 맞을래요. 저는 다른 나라 거 베트남에서 나온 거 맞을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꼭 시간이 없지만 얘기를 해드려야 네. 되면 예. 어떤 중국에 이렇게 백신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거는 공공의료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 1대1로 인프라 구상과 함께 또 그 헬스 실크로드라는 개념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어떤 그 1대1로 그 실크로드를 하는데 건강 어떤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어떤 교류를 백신 패권을 노린다.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차이나와 및 작업이다. 친구들을 만들겠다는 도구 중에 거예요, 하나다. 그죠? 그런 얘기고 사실 중국이 어떤 그 코로나 확산지의 그 지역이다라는 오명이 있는데 네. 이거를 백신을 빨리 보급하고 수출국의 최고가 되면서 이 오명을 벗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것도 있겠죠. 있다. 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흥국을 빨리 도와야 백신 어떤 변종이 또 찾아오지 않을 건데 선진국들은 그러지 않고 있고 중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중국산 백신은 싸요? 여기 가격이 있는데요. 화면 잠깐만 보실게요. 마음이 급해요. 아, 갑자기. 있어요? 그 네. 자료가? 빨강색이 중국산 백신인데 모더나가 제일 비싸고요. 싸지는 않습니다. 화이자보다는 비쌉니다. 네. 빨강색이 중국 백신인데. 네. 그렇군요. 빨강색이 중국 한 백신. 15달러, 36달러인 시노팜, 뭐 10달러에서 33달러인 시노백. 예.
네. 음. 그런 게 있는데 모더나보다는 저렴하고 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조금 더 저하죠. 비싸고 네. 아, 생각보다 안 싸네요. 전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많이 뿌리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자, 근데 채팅창에서 네. 어 소장님 되게 저 좀 전에도 왜 진행자가 끼어드냐 질문하지 말았는데 딱 지금 조용히 있다가 네. 한 번 더 근데 끼어들어도 중국산 백신은 비쌉니까? 네. 이거 하나 끼어들어서 물었다가 좀 혼났잖아 지금. 왜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대부분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말씀 대부분 다 하셨죠? 대부분 뭐 다 했습니다. 뭐 빠뜨린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뭐 아 진짜 정말 힘 빠지네. 삼가해 주세요. 아까 그 어떤 그 개발도상국 이런 예. 곳에 백신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좀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변이 바이러스나 항체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부스터샷 지금 벌써 그거 의존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두려움이 결국에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갈 백신을 줄이고 있다. 근데 신흥국을 돕지 않으면 결국에 변이는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찾아올 거다. 이런 지적이 기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백신 공급에 또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 기회는 많은 나라 이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이 또 여기를 파고들 거다. 중국이 이런 곳에 눈을 돌려서 완전히 그 백신 수출, 백신 보급에 대한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백신에 중국이 백신을 조금 어려운 나라들이 수출한 나라가 많은데 네. 1대1로 하는 나라들이고 네, 네. 그러면 백신을 수출했어요. 대금은 못 갚아. 그러면 괜찮아. 너는 우리의 아이들이잖아. 하면서 또 그럼 또 백신이 또 부족해. 그럼 또 줘. 그럼 넌 지금 얼마 외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장부를 쌓아 나가려는 전략. 그런 그래서 것도 외채 많은 있기는 나라 해요. 많아요. 네, 어. 그런 것도 있기는 예, 해요. 예.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백신을 거의 사다 쓰고 있어요. 미국이 이걸 거부했었거든요. 우리 거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때 탁 노려가지고 중국 수출 많이 했는데 이 백신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곳들 영내 13개국이 백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국이 대출을 해줬어요. 한 10억 달러 정도. 네. 근데 못 갚을 상황이 좀 약간 되니까 괜찮아 연장해줄게. 한감이 아니고 연장. 연장해줄게. 그러니까 빚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네, 빚이 빚이 쌓이는 계속. 거죠. 약간 사채업자처럼. 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전략이 비슷해요. 그 1대1로 할 때 인프라 프로젝트도 그러게. 그 약간 조금 가난한 나라나 좀 중간 나라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건설하게 하는데 결국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걸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권이라고 해야 되나 소유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다리나 좀 철도나 났었죠. 이렇게. 네, 언론에서 좀 났었죠.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죠. 전형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에 속하게 되고. 네. 참. 아무튼 중국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이거는 고맙다고 해야죠. 그래도 어쨌든 백신을 그렇죠. 해주니까. 공급해주니까. 땡큐 차이나. 뭐 몇 달 많은 국가들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그러게요. 백신을 그러게요. 어쨌든 빠르게 뭐 공급을 약간- 받았으니까. 약간 조금 믿음은 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오고 있지만 중국 백신이 없는 것보다는 만약 낫겠지. 중국 백신이 없었으면 네. 중국이 백신 공급해준 나라에 미국산 백신 갔어야 될 거고 그렇지. 그럼 우리한테는 못 돌아오는 거니까. 땡큐. Anyway. 알겠습니다. 우리 중국 일본에 뭐 좀 고맙다는 얘기하면 되게 좀 어색할 것 같아. 약간 어색하긴 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중국에 맞아 와서 화장품도 좀 사가고. 한한령 너무 길어.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네. 지난번에 여기 스튜디오에 네. 그 어예진 소장님 가족들이 오셨어요. 아이하고 남편분하고 오셔서 저한테 네. 이건 너무 고생한다 지금. 누가요? 죽을래?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아닙니다. 고생이 많으시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크크크크면 됩니다. 예.
저희도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네. 광고 올라간 다음에 또. 광고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어예진 소장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